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자 주간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아일랜드 구제금융, 중국 통화긴축, 추가 양적 완화 등이 이슈였다는 내용, 아일랜드에게는 긴 주말이 될 것이라는 내용과 영국은 빠른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 중국의 통화긴축으로 위험선호 심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아일랜드 구제금융, 중국 통화긴축, 추가 양적 완화 등이 주요 테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다음 주에도 이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로화는 깊어져간 부채 우려로 1.3450까지 내려갔다가 주중에 반등을 시도했으나 주초 출발점이었던 1.3700 수준 바로 아래까지만 도달하며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아일랜드에 대한 구제금융 패키지가 800에서 최대 1000억 유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유로 기관이 감내할 만한 금액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일랜드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난 금요일 80bp가량 하락하여 8.14%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만일 아일랜드 위기가 해결될 경우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돌려지게 되면서 유로화에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화가 미 달러에 대해서 1.3750 수준 상향 돌파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준을 상회해서는 추가 상승 에너지를 찾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영국은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몇 개월 동안 금융시장에서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지수는 11월에 3.2% 하락하였고 연율로는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영국 경제에 대한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볼 경우에 파운드화는 지난주 1.6000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55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5820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인민은행은 모든 은행에 대해 지준율을 50bp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11월 들어 두 번째 인상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 조절과 예상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중국 중앙은행의 조치를 고려하면 우리는 또 한 번의 지준율 인상과 25bp가량의 금리 인상이 올해가 끝나기 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 2주 동안 매우 높았습니다. 금 가격은 고점에서 7%나 하락하였고 은 가격은 고점 대비 15% 하락한 후에 반등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은 고점 대비 9% 이상 움직였습니다. 아일랜드 은행 위기로부터 야기된 우려와 중국의 통화긴축 행보가 글로벌 성장 우려에 따른 원자재 수요 감축으로 이어졌고 결국 원자재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자재 가격 지수가 중국의 지준율에 선행하는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다음 주에 중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해서 원자재 시장을 억누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월요일 22 트리셰 총재의 유럽의 연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예상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습니다. 23일 화요일에는 캐나다에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소매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3분기 GDP, 10월 기존주택 판매, FOMC 11월 회의록 상세본 발표가 있습니다. 24일 수요일에는 유로 지역에서 독일 IFO 기업 환경지수 발표가 있고 영국에서 GDP 수정치,
미국에서 10월 내구제 주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0월 신규주택 판매 발표가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3분기 개인 자본 지출 증가율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25일 목요일에는 영국에서 인플레이션 보고서 의회 청문회가 있고 호주에서 스티븐슨 유한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간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